한국 남자들은 곤란한 존재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우리 사회의 이 성별 갈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특히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여성 혐오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죠. 근데 바로 그 현상의 이면에는 억울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한국 남자의 저자입니다. 최태섭 작가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책을 쓰게 된 문제의식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했던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분야들이 청년 문제랑 그다음에 인터넷 문화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굉장히 성별적으로 좀 남성 중심적으로 돌출되는 어떤 현상들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네. 그것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연 남자란 뭐야, 남성성이란 뭐야라는 어허. 문제까지 오게 됐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고민들, 어떤 고민?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제가 뭐 특별히 아기를 갖거나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뭐 해코지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혹은 어디선가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 내지는 유해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네. 왜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남자라는 이유로. 어.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은 뭘까라는 어.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남성성과 이 한국 사회의 남자라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한 음. 고민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 남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남자 전체는 아니죠. 세대가 있죠. 여기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옛날까지 돌아가서 뭐 제가 사실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뭔가를 밝혀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조선 후기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어쨌거나 한국 사회에서 남자라는 존재의 역사를 한번 쭉 훑었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던 건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조금 어린 어떤 남성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최태섭 작가가 몇 살이죠? 제가 84년생입니다. 그러면 35살. 네. 30대 중반부터 그 이하, 네. 한 20, 30대 그 정도의 이제 한국 남자. 예, 최근에는 이제 그 남자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인터넷 공간에서는 뭐랄까요, 여성 혐오라든지 뭐 반페미니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게 됐죠. 네, 책의 부제가 귀남이부터 군무새까지 그 곤란함의 사회사라고 붙어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귀남이는 저는 금방 알아요. 네. 요즘 젊은이들도 알까 모르겠는데 옛날 한때 유행했던 TV 드라마에 네. 남자 주인공 이름이 귀남이던가요? 그렇죠. 그죠? 그 아들과 딸이라는 어. 드라마에 이제 그 최수종 씨가 연기했던 그렇죠. 역할이었죠. 귀남이. 네, 그냥 아들만 우대하던 시절의 귀남이. 그렇죠. 그 위로 그 누나가 둘 있고 그렇죠. 실수로 태어난 이제 여동생이 한 명 있는 그 사남매 네. 이야기였죠. 네. 김희애 씨가 그걸로 연기 대상 받고. 맞아요. 김희애, 최수종. 네. 그 귀남이는 알겠고 군무새는 뭐예요? 군무새는 이제 비교적 신조어인데요. 이제 군대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해서 군무새인 건데. 군대 플러스 앵무새. 네. 안 그래도 이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책 이제 그 링크를 SNS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보시고서 이제 아마도 20대인 것 같았는데요. 네. 귀남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있다가는 이제 또 다른 분 50대쯤 되면 한 40대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군무새가 뭐냐? 군무새가 뭐예요?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 단어풀이는 했고 네. 귀남이부터 군무새까지 그 곤란함의 사회사라는 건 무슨 뜻으로 붙인 부제입니까? 이제 일단 그 곤란함이라는 게 좀 핵심이었는데요. 한국 남자 혹은 사실은 남자라는 존재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좀 곤란한 존재가 되고 있어요.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좀 세계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귀남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서 이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사실은 누나 둘을 낳았는데 누나 둘 이름도 그래서 뭐 후남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귀남이를 힘들게 낳고 뭐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벌어졌던 뭐 그 성간별 이제 임신 중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 이제 딸을 낳으면서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나와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계속 있었고 그렇죠. 사실 정점은 90년대였어요. 90년대. 1990년대 성비가 이제 116 정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자 100명에 남자 116명. 그렇죠. 자연 성비는 원래 10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105에서 108 사이인데.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90년대생들이 그런 거네요. 네, 그렇죠. 남자가 훨씬 많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특히 이제 개발도상 국가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후발 국가들, 뭐 아시아나 동유럽 음흠. 같은 데를 중심으로 비슷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 지금 분석 대상이 되는 20, 30대 남성들은 그렇게 남자가 많은 사회에 태어났다. 그렇죠. 그거고. 그리고 그리고요. 세계적으로 과잉 인구가 된 거죠, 심지어. 예, 그리고 이제 뭐 군무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여전히 남자들은 그 사회에서 주류인데 어떻게 해도 주류지만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굉장히 억울한 존재, 피해자로 스스로를 묘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 다른 성소수자라든지 예. 아니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특히 여성에게 예. 화풀이를 하고 있는 어떤 집단이 되어가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는 곤란한 거죠. 남성 과잉 인구 자체가 초래하는 어떤 곤란함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사회적 양태가 또 보여주는 어떤 네. 굉장한 곤란함이 있고. 그래서 그 네. 억울함과 피해자라는 단어를 끌어내기 위해서 군대 얘기가 나오는 거는 남자만 군대 갔다 와서 나는 억울해 이런 거란 말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군 경험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예. 남자들에게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저는 집단 트라우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다 보니까 느낀 건데 한국 사회에서 이 남성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 자체에서 이 군 징병제도 군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박정희 때 이 군 징병제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고 뭐 징병 명타를 굉장히 무슨 뭐 매국하는 사람처럼 몰아붙이고 하면서 신성화하고 난 다음에는 네. 더 이제 강력해졌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 엄청난 폭력이나 위험을 겪게 되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랄까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복무 경험 자체가 나에게 트라우마고 나에게 피해였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계속해서 정당화할 이유를 찾아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 얘기를 할 때 남자들의 그 논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꼬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군대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뭐 분단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그 경험은 근데 폭력적이고 나한테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인데 그 대상이 또 국가나 국방부나 뭐 병무청이 아니고 여성에 대한 비교 우위여야 한다. 하하. 예를 들어 군가산점 같은 식의 발상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모두가 군 경험이 징벌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제 그걸 그 대상의 그 문제의 원인으로 돌리지 않고 네. 계속해서 이상한 곳에 가서 이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군대 말고는 이 억울함이나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남성들의 또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이제 되게 상투적인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 인터넷에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뭐라고 나오면 남자는 돈 벌어오는 기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 근데 많이 쓰던 말이죠. 그렇죠? 근데 관찰하면서 재밌는 건 남자는 돈 벌어오는 기계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대체로 보면 좀 돈 버는 기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실제로 뭐 돈을 잘 못 벌고 결혼을 해서 뭐 진짜 집에다 돈만 갖다 주는 그런 뭐 가장이 아니고 결혼도 안 했고 사실은 취직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계속 남자는 돈 벌어오는 기계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직접 본인이 경험한 것에 대한 피해라기보다는 어떤 가상적인 어떤 경험에 대한 피해 의식 같은 것에 가까워 보여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군대 갔다 오는 거, 그다음에 어떤 뭐 경제적 주체가 돼가지고 뭐 집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억울함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죠. 또 하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과거 6, 70년대생들은 학교 성적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남자가 우위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80년대 후반 90년대생들은 보면 학교에서부터 우선 1, 2등은 전부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도 크게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제 여성과의 경쟁에서 지는 남자라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렇죠. 처음이죠 이게. 네, 우리 한국 역사상. 그렇죠. 사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학습 과정에서 아. 남성들의 학습 부진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예. 심지어 그래서 호주에서는 정부 보고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남성들의 학습 부진에 대해서. 네네. 뭐 미국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수학도 평균에서 여성들이 앞섰다고 하죠. 그렇죠. 수능 시험 같은 거 예. 보면.
근데 사실은 이게 또 굉장히 남성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제 그 남자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이제 여자라는 존재는 뭐냐면 저 여자애들이 너의 경쟁 상대야, 너의 동료야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예쁜 여자친구가 생길 거야. 네가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가면 예쁜 와이프가 생길 거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예. 무슨 인생에 뭐를 달성하면 주어지는 트로피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어허. 하지만 막상 자기는 현장에서 봤더니 그 트로피가 자기를 이기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혼란인 거죠. 이것은 어허. 이 남자들에게는. 예. 네. 그 혼란에서 오는 뭐랄까요? 그거를 이제 사실은 현실이 인식이 잘못됐으면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현실을 자꾸 왜곡하려는 어떤 네. 가짜 뉴스의 수용과 같은 굉장히 그런 흡사한 구조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쭉 집약돼 가지고 요즘 젊은 남자들이 여성 혐오, 반페미니즘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 결국 그겁니까? 예, 그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뭐 객관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살기 힘들어진 거죠. 청년들이 특히나 지금 청년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건 계속해서 뭐 통계나 수치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예. 예를 들어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실업률이 3.7인데 청년층에서는 9.8%였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물림 같은 것도 점점 심해지고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네.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남자 청년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 그게 청년도 문제인 거죠.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인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연구들을 보면 남성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나와요. 특히 자살률이 훨씬 더 남자가 높게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예.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나오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그런 것들을 뭔가 제대로 된 원인을 탐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뭔가 이런 사실은 지금 젊은 남성들이 계속해서 뭐 옛날에는 무슨 엄청난 가부장적 유토피아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 막상 한국 사회의 역사를 제가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일단 그래요? 남자들이 온전하게 가족을 먹여 살린 경우도 거의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남성성이라는 게 완벽하게 실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엄한 가부장적 가족 문화라는 건 분명히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물론 그런 어떤 뭐랄까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권위라는 권위, 게 있었지만 권위뿐 아니라 권력. 네, 그런 게 뭐 있었지만 엄마도 자식들도 아버지 앞에서는 뭐 입도 뻥끗 못하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막상 생각해 보시면 세대가 안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청년들의 아버지가 집에서 그랬을까? 아, 그 더 이전이다. 옛날이죠. 그 예. 이전이다. 더 예, 옛날이죠. 그러니까 예. 자기가 본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한 적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 알겠습니다. 같은 게 있는 거죠. 여기. 정확히 말해서 제 아들이 90년대생이니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부장적 문화로 가족을 꾸리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제 눈에 본 저의 아버지는 분명히 가부장적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의 눈으로 보면 할아버지 세대 때 얘기를 하는 거군요. 정확하게 그 세대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굉장히 상상된 어떤 가부장적 근데 아무튼 유토피아인 옛날엔 거죠. 이렇게 네. 남자가 존중받고 대우받았다는데 그렇죠. 난 이게 뭐야?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살긴 힘들고 네. 나는 왠지 군대 나만 갔다 와서 억울한 것 같고 여자들은 자꾸 내 앞에서 나를 이기고 있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여자한테 그냥 돌려요? 탓으로? 그렇죠. 사실은 이제 20대만 좀 놓고 보면 취업률 같은 거에서 이제 여성이 앞서요. 20대는. 근데 30대 넘어가자마자 그게 완전 역전되거든요. 예, 30대 예. 넘어가자마자 남자는 거의 90% 가까이 치솟는데 여성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제 한국에 되게 유구한 그 여성 경력 단절 문제 네. 때문에. 근데 이제 대체로 20대 시절에는 자기 뭐 동기 여자애들은 다 취직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자기들 혹은 자기 남자들만 못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상황들이 빚어내고 있는 그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만약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이 사회 전체에 해야 되는데 애꿎게 여성들한테 하고 있다. 결국 진단은 그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한국 젊은 남성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글쎄요, 해주고 싶은 말이 뭘지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약간 이게 전 세계의 어떤 극우 정치에서 맞아요. 이런 반페미니즘이 굉장히 큰 축으로 지금 맞아요.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어떤 보수 정당들이 이걸 끌어안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것과 결합하지 않도록 그래서 선제적인 좀 조치들도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인식 개선의 문제라든지 알겠어요. 교육의 문제라든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일배와 같은 현상 그렇죠. 이런 것도 상당히 여성 혐오로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핵심이었죠. 그래요. 자,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자기가 처한 현실의 근본 원인을 좀 파악해 봅시다. 젊은이들이요. 이런 얘기네요. 한국 남자라는 책을 들고 오신 최태섭 작가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